안녕하세요. 평양 와이파이 사회자 박지환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치고 나왔고, 왜 말씀하시죠?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아니, 거말 꼭 하고 싶어가지고. 네, 하고 싶죠. 아니, 여러분, 우리, 좀 뭐지, 마지막에. 퀴즈 잘 보고 계시나요? 네, 그 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시청자분들이 네. 잘 보고 있다. 손 흔들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으면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네.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의견도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좀 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좀 주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연희 선생님과 함께 북의 대학에 대한 그런 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북에 있을 때 대학하면 떠오르는 것과 남에 있을 때 이제 대학하면 떠오르는 것들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회 나가서 많은 시간을 교육기관에 있었잖아요. 김영기사범대학 양복점에 네.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양복점에 있었고, 그래서 전 기간을 그 대학에 있었는데, 그래서 보고 살은 게 그냥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에 항상 안겨왔었는데, 남쪽에 와서 어느 대학인가 한번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때 첫 느낌의 그런 외형적으로 딱 와닿았던 게 뭐냐, 이거 뭐지? 하고 했던 게, 그 대학을 갔는데, 학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대학에. 그 큰 대학에 학생 한 명도 안 보이고, 전탕 선생님들만 다니는데, 엄청 어린 선생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들이 엄청 어리고, 애들 같고, 왜 학생을 한 명도 안 보이지? 했더니, 네. 전 교복 입은 학생만 쳐다보잖아요. 근데 교복 입은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북에서는 교복 입나요? 당연한 대학생들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 하게 되면 그 어디 가든 전 대학생 딱 알리잖아요. 대학 교복, 남자들 양복, 여자들도 양복도 있지만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를 또 하나씩 내주잖아요. 하얀 적삼에 까만 치마 해가지고 그런 치마 저고리 엄청 이쁘거든요. 네. 그거 입으면. 그래서 대학생들은 일부러 교복을 어디에 가도 꼭 교복을 입어요. 대학이 아니고 요요 시간에 방과 후에 요요 시간에 어디 사회 나가도 꼭 교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궁지스럽잖아. 대학생이라는 궁지감. 얼마나 멋있는데. 근데 여기 대학 갔더니 대학 교복이 안 보여서 나는 학생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했더니 그게 다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달랐어요. 두 번째로는 난 대학생이 자취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 왜 자취해? 돈 많은 애, 가쁜 애인가? 돈 많으니까 자취할 거잖아. 집 따로 내가지고. 그래서 북은 제가 있던 김책공업종합대학도 90%가 지방생이란 말이에요. 지방생이기 때문에 10%밖에 평양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90%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가게 되면 가장 큰 건물이 기숙사예요. 기숙사고 우리 김영지사범대학도 같아요. 기숙사가 큰데 그래서 대학에는 제일 크고 좋은 게 기숙사고 기숙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물들이 다 많은데 여기도 당연히 전 북쪽식으로 생각하니까 남쪽의 대학도 기숙사가 엄청 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거기서 안 살고 자취를 할까? 이게 제일 이해 안 됐던 거,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학생이 공부할 생각 안 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거야. 쟤 뭐야?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는 건데. 나는 대학생들 그 천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대학에는 편의 시설들이 대학 안에 다 있어요. 양복점, 신발 수리, 시계 수리, 머리, 미용원, 남자 이발소, 세탁소, 사진관, 식당, 일체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공부해야 되는 소중한 시간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 나가서 시간 뺏기고 하지 말고 구내에서 다 걱정 없이 해결하라 해가지고 구내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아까 천금 같은 시간에 왜 나가서 알바를 하고 있지? 이게 처음에 놀랐던 충격이 이 세 가지였어요. 우선 세 번째 편의점 알바는 대부분 이제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과외 활동이라든지 각종 시급이 센 알바 같은 경우도 대학생분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알바거든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미국이 제일 높고 한국이 좀 2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한 학기에 500만 원인가요? 등록금이? 예, 그래요. 그 정도 되고 이공계 쪽 같은 게 더 높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500만 원 치면은 한 학기에 1,000만 원, 아니 두 학기에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와. 그럼 4년제잖아요. 그럼 4천만 4천만 원. 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거를 이제 저리로 국가 장학금이라 그래갖고 1.8%대인가 그 이율로 돈을 빌려줘요. 결국은 이제 그걸 취업하면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할 때 빚을 지고 이제 진출하는 거죠. 첫 시작부터 빚더미 위에서 시작을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저희 동생도 이제 그 빚더미에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아이고. 그 빚 갚으려고 한 2년, 3년 정도 고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든 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제 빚더미에서 사회생활 시작하는 이제 아무런 현실 속에 좀 살고 있는데 자,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은 저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러겠지만은 사람 구실을 하려면 가는 곳이 대학이었어요. 사회 분위기도 그래요?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별과 무시 이런 것들이 감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북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질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대학의 서열화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서열이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 매진하는 학부모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몇 해 전부터는 의대를 보러 왔고 의대에 보내고자 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 대학의 서열화가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 노인 선생님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남쪽에 대해서 뭐 그런 그 대학 순위 이런 걸 잘 모르죠. 근데 여기처럼 뭐 의학대학의 순위가 높다 이런 거 같았으면 제가 의사한테 시집 갔겠습니까? 의사가 저 같은 노동자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의사도 뭐 미신공 노동자하고도 살고, 뭐 변호사, 판사도 뭐 노동자하고도 살고, 이거는 뭐냐면 직업에 대한 기천이 없고 그 직업이 그렇게 거기서 뭐 순위권 올라가는 그런 명문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북은 어떤 명문대를 나왔냐라기보다는 그거 별로 큰 의미가 없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냐, 내 직업에서 얼만큼 내가 기술을 소유하고 있냐, 이런 거지. 당연히 김일성 종합대학, 야, 어느 매충매토 딸이 이번에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했대. 와, 얘 똑똑하구나. 부모들 좋겠다. 부러워하죠. 그만큼 그런 대학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얘가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한다는 소리니까 부모로서는 부러워하죠. 그러면은 이제 북의 대학도 서열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열화가 이제 좀 여기가 다를 건데, 그래도 뭐 김일성 종합대학 다음에 김책 종합대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남쪽 사람들의 인식 수준으로 북을 바라볼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런 서열이 아니라 북은 그냥 어떻게 바라보냐면 북의 종합대학, 중앙대학과 지방대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중앙대학은 평양에 있는 대학인가요? 남쪽의 중앙대학은 뭐예요? 중앙대학, 종합대학인가요 혹시? 아, 중앙대학, 지방대학 개념 없어요 여기? 수도권 대학하고 그 다음에 지방대학 이런 개념이 있죠. 아,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은 수도권 대학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대학은 지방대학이라고 부르죠. 북은 뭐가 다르냐면 북의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가 평양에 있냐 지방에 있냐 차이가 아니라 북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관할이 중앙대학이고 국가가 네. 교육청에서 하는 게 네. 그리고 더 시군의 교육위원회 그 지역의 교육위원회 산하가 지방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에도 지방대학이 있고 네. 지방에도 국가 교육청에서 하는 뭐 중앙대학, 그건 중앙대학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달라요. 평양에 있다고 해서 중앙대학이 아니라 내가 교육청에서 관할에 있는 게 중앙대학이고 네. 더시군의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게 지방대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과 좋은 과를 가냐 못 가냐를 미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대학과 과를 가게 되면은 남들보다 좋은 직장, 그 다음에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그래서 다들 좋은 대학과 과를 목을 매다는 건데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대학과 좋은 과에 가서 높은 연봉과 좋은 직장에 가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린 그 충자독식의 논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능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시간을 공들였고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승자라고 표현하면은 이제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 승자고 그렇지 못한 대학에 갔게 되면 패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패자들도 그거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듯이. 근데 일단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이해되는 게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해되는 거는 저한대학 갔다? 당연히 남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 좋고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저한대학 간 거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 사람보다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낮은 대학에 가는 거고. 그건 인정해야죠. 이해되고. 그렇죠. 두 번째, 왜 꼭 그 좋은 대학 간 사람만이 미래가 약속되고 밑에 대학 간 사람들을 왜 패배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냐. 이게 왜 승자, 패배자가 있어야 되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북에도 당연히 딱 성적 순위대로 제일 성적 좋은 거 가장 성적 높은 사람들을 이제 뭐 이과대학이라든가 이런데 뽑죠. 그 다음에 김성정업대학 가죠. 김책공대. 성적 순위대로 간단 말이에요. 지방대학들의 평양 사람들이 중앙대학들도 지방에 많으니까 평양 사람들이 대부분 지방을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고 또 지방 사람들이 또 평양 중앙대학들 많으니까 또 평양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대학에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을 나와서 내가 배치받은 다음에 거기서 얼마만큼의 빨리 기술을 높여서 위치를 자리매김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나 이게 남쪽에서 또 놀란 게 뭐냐면 엄청 잘난 여기 서울대를 나왔어. 그것도 경제학과를 나왔어. 경제학과 나왔는데 무직업자야. 지금 백수야. 백수고 택시 운전을 해. 아니 이 자본주의 돈이 기본인 나라에서 그 많은 비싼 돈을 들여서 공부했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왜 택시 운전을 하는 거야 직업 없이.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그거 참 민망하게 민망하게? 물어보지. 근데 그런 게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접하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만난 여러 사람들 보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나왔다 하게 되면 국가 전공 부분에 간 사람들이 별반 없어요.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의대 갔다 하자. 네. 의사 완전 서질없어 난. 얘는 의사 정말 서질없어요. 근데 선지가 다른 거 공해라든가 엄청 서질이 있어. 근데 공해 해가지고 더 못 벌어먹으니까 머리 터지게 그 서질도 없는 의사 대학 간 거야. 그러니까 서질 없는데 강자로 갔으니까 거기에 기술이 빨리 연락하겠어요? 강자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대학 못 나왔어도 내가 공해 이런 선재간이 있네 하게 되면 대학 못 나가도 공해하는데 거기에 배치받았어. 서질이 있고 창조심이 있고 하니까 엄청 빨리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서질 있고 취미가 있는 이런 분야에 가서 나는 뭘 잘할 수 있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난 뭘 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적인 인간보다는 돈 버는 기계 같은 거야. 돈 버는 기계죠. ATM 같은 기계죠. 근데 이게 남측에서는 그 산업유니가 그런 게 있는데 간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대 나왔다. 서울대를 안 나왔다.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 제가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서울대 나왔구나. 그치. 그리고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서울대 나오지 않은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는 어쩌다 한번 실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실수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각이 보여지는 게 엄연한 이제 현실인데 그래서 지금 세대 불문하고 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진을 하고 열광을 하는 게 본인도 그런 혜택 같은 것들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이 중요하고 그런 사교육을 통해 갖고 수능 점수 많이 받는 게 높게 받는 게 중요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런 무시와 차별을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기 때문에 사교육에 매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교육 학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인지도가 높고 돈도 잘 벌고 엄청 좋대요. 그래갖고 요즘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있는 그 선생님들을 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도 때리고 이러지. 그러니까요. 그냥 공교육의 졸업장을 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실습소라 생각을 하고 사교육에 있는 이제 잘 가르치는 이제 스타 강사 같은 경우는 떠받들어요. 거의 뭐 신격화한 정도로. 그게 완전히 지금 그 공교육이 무너진 어떤 그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라면은 사교육 그 가르치 선생님한테 때려도 좋다.
이런 입장이고, 공교육 같은 경우는 애를 바로잡게끔 이제 만약에 혼을 내면은 우리 아들 왜 때리냐, 우리 딸 왜 때리냐, 이 귀한 자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금 이 사회 분위기에 대한 그런 간판이라든지 그런 차별과 무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 왜곡된 대학 문화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남측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아까 좀 비싸다고 뭐 4년제 등록금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측 대학 등록금은 무상으로 지원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정말 충격이었던 게, 놀랐던 게, 남쪽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건 알았지만 2018년도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수 교사랑 평양 음악명대학 갔잖아. 김원균 음악명대학에 갔는데 김정수 교사가 여기 대학에 등록금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청장님이 놀라가지고 그런 게 또 뭐 세계 다른 나라의 뉴스도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명하죠. 야, 암만 그래도 그런 정도 상식은 공부하고 가지 않나 하는 좀 그 버자신들에서 너무 그건 버자치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정도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등록금 말 자체를 모르죠. 모르고 우리 옛날에 무슨 말을 들었냐면 남쪽에 뭐 월사금, 등록금 이런 걸 낸다는 거를 TV를 통해서 그런 걸 한번 애들이 뭐 이렇게 만화식으로 해서 뭐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남쪽에서 뭐 월사금 내고 등록금 내고 한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삶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게 실제 뭔지는 모르죠. 네, 남측도 그렇습니다. 이게 북계에서 이제 무상 지원하는 부분에서 와닿지가 않아. 같은 거예요. 아니 그 등록금 돈 공짜로 대학 다녀 하면 되지. 안 남겨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사실 믿지는 않은 거죠. 에이 설마 뭐 이렇게 이제 현실 부정하는 거죠. 왜냐면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공부 일체 대학 6년 동안 공짜지. 교복 공짜지. 교복도 공짜 국가가 내주지. 그거 안 안겨와. 그거 안 안겨와. 대동강 맥주 한 잔 드시고 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니까. 아니 나는 속상해요. 대학생들 하게 되면 왜 속상하냐면 그 나라의 발전, 부흥, 미래, 희망 이게 뭐예요?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달렸을까요? 우리 젊은 2030 우리 대학생들 그 사람들한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걔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얼마나 높은 수준에 올라갈까. 그리고 우리 진짜 이 나라의 법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 등록금 마련하려고 알바해야 되고 힘든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씁쓸해서 아니 그 애들 덕분에 이 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최첨단 나가고 세계 경제 뭐 10위권에 오른다 하는데 그러면 국가는 나라는 고마워서 학생들한테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답을 안 하죠 지금. 와. 예. 당연히 위에서 헤쳐먹어갖고 지금 줄 돈이 없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공익 광고로 어린이들에게 이제 그 어린이 분들에게 이제 선전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 여러분 과학자를 꿈꿔주세요. 이런 공익 광고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그러니까 과학자는 돈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의사, 판검사, 공무원 해야 돈 버니까 다 걸로 가고. 공무원도 요즘 안 돼. 안 돼. 네. 공무원도 지금 돈 잘 안 돼갖고 중도퇴사가 많고. 의사, 변호사. 네, 의사, 변호사. 변호사도 잘 안 되고 의사가 지금. 의사 같은 경우는 부와 명예를 두 개를 다. 근데도 또 의사들은 의사수 못 넣히게 막 싸움하잖아. 그렇죠. 자기네 돈벌이 작아진다고.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끌시끌한데 맨날 정권 바뀌면 시끌시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측 시각에서 바라본 북의 대학에 대한 맛보기 시간을 영일 선생님과 같이 가져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북의 대학 생활 관련해서 영희 선생님과 같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알아맞추기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북녘의 유머와 시간입니다. 제일 착한 애. 어느 날 아버지가 장난감 권총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본 5 형제가 제가끔 자기가 가지고 놀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장난감을 공중에 쳐들고 소리쳤어요.
이 권총은 어머니 말을 제일 잘 듣고 어머니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어머니에게 대답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착한 애에게 선물로 주겠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만 이 권총을 가지고 놀 수 있겠구만요. 잘 보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